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회 한양 도읍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풍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사신사를 배우셨고, 또 2회에서는 오행의 성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의 도읍을 정하면서 지금까지 600년이 지나왔는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또 뇌리 속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풍수 공부를 하시기가 좋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떠올리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1회 때 7가지 단위로 나누어서 지세에서부터 규모나 형태나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지세에 해당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신사가 가장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동서남북 네 군데 보호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멸망하고 그 당시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이조를 세울 때 무학대사께서 이제 이 한양의 도읍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의 왕십리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왕십리길을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된 게 아니고 그때는 논에 전부 논밭이었죠. 그래서 논에서 어떤 노인이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면서 들으니까 노인이 소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 무학이처럼 미련한 소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무학이라면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처럼 미련한 소라고 하면서 소를 가리키면서 이 쟁기를 갈고 있어서 괴이하다 싶어서 아니 노인장 왜 무학이가 미련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무학이가 미련하지. 여기서부터 어느 쪽으로 10리만 가면은 자기가 찾고 있는 좋은 터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헤매고 다니니까 미련한 놈이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학대사가 잠깐 다른 곳을 봤다가 다시 보니까 그 노인하고 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신령이 나타나서 암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서북쪽으로 한 10리쯤 오니까 지금의 경복궁 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 풍수적으로 보니까 지금의 북악산,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 뉴스에 나오면은 그 청와대 뒤에 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악 또는 북악산이라고 합니다. 백악산이라고도 하고 북악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집 뒤쪽에 울타리 즉 후현무로 하고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어요. 이건 아주 바위로 된 튼튼한 산입니다. 이쪽을 우백호로 하고 또 왼쪽에 낙산이라고 있는데 이 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성북동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세화동 로타리를 거쳐서 옛날 이승만 박사가 살던 이화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옛날 서울대학이 거기 있었죠. 그 산이 낙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좀 낮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집으로 거기에 돼 있어서 산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그 집처럼 보입니다만은 거기가 산이었어요. 그게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즉 경복궁에서 보면은 좌측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좌청룡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남산이 있고요. 또 더 멀리 보면은 과천 쪽에 관악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산과 북악산과 또 낙산과 인왕산 이 네 군데를 사신사로 해서 거기다가 궁을 짓게 되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궁터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 무학대사와 정도전 대감이 주축이 됐어요. 그런데 무학대사께서는 이 궁을 인왕산 쪽으로 인왕산을 뒤쪽으로 하고 궁을 짓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 대감께서
중국의 천자가 사는 궁도 남쪽으로 보고 있는 남향이고, 또 우리나라의 기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니까 이것은 남향으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정도전 대감의 의견에 쫓아서 결국은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남향으로 앉히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경복궁이라는 것을 우리가 토 또는 지난 3회 때 배웠던 어머니의 그 어린애를 임신하는 자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 경복궁에서 봤을 때 뒤쪽에 있는 북악산이 후현무가 되고요, 좌측에 있는 낙산이 좌청룡이 되고, 인왕산이 우백호가 되고, 앞에 앞전 주작은 남산 쪽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북악산은 큰 산이기 때문에 경복궁의 뒤쪽에서 오는 바람을, 특히 겨울에 불어오는 서북풍을 강하게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우람한 산입니다. 그런데 좌측과 우측이 좀 달라요. 우측의 인왕산은 3회에서 배웠을 때 그 집안의 여자 또는 며느리, 딸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에 해당한다, 재물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지금의 경복궁의 터에서 보면은 우백호 인왕산은 굉장히 우람하고 바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나 여자나 이러한 것들이 강하다, 또 재물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좌측에 있는 낙산이 문제입니다. 이 낙산이 너무나 우측의 인왕산보다는 산이 작고 또 낮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회화동 노타리에서 삼성교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바로 이 좌청룡에서도 첫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남 자리가 됩니다. 장남이 허약하고 장남이 수명이 짧고 이러한 결점이 됩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는 경복궁을 남향으로 짓게 되면은 왕의 장남이 수명이 짧고 허약하기 때문에 왕의 장남으로 왕이 계승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이 경복궁을 동향으로 해서 인왕산을 뒤로 하고 짓게 되면은, 그림을 한번 인왕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옮겨보세요. 옮겨보시면은 좌측이 북악산 쪽이 됩니다. 그러면 북악산이 튼튼하기 때문에, 즉 왕의 장남으로서 왕이 계승이 가능하고 왕들의 왕권이 확립이 된다. 바로 왕권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무학대사 입장에서 보면은 스님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고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리고 또 직접 그 태조 이성계 왕을 알아가지고 왕가 쪽에 편을 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복궁을 동향으로 짓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북악산이 튼튼함으로 왕권 확립이 됨과 동시에 장남으로서 왕위 계승이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0년 후에 난리가 나는데 그 난리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다. 그런 견해에서 경복궁을 동향으로 짓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 대감 입장에서는, 정도전 대감은 신하입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신하이기 때문에 우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또 권력을 누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경복궁을 지금에 있는 것처럼 남향으로 해놓으면은 좌청룡이 약하니까 결과적으로 왕의 장남이 약하기 때문에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즉 왕과 신하와의 관계는 음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경복궁 내에 사니까 음에 해당하고, 신하는 밖에 살면서 모든 정치를, 밖의 정치를 다 하기 때문에 양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음과 양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정도전 대감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정치를 하고 왕은 상징적으로 그냥 국내에 있으면서 이건 상징적이 되고, 실제 정치는 여러 신하들이 해야 된다. 만일 한 사람의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독재가 될 수 있고,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신권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에서 이렇게 남향으로 고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도전 대감의 의견대로 이 남향으로 경복궁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경복궁을 세울 때 이 무학대사께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남양으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틀림없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의 장남으로서 왕위 계승이 어렵고 오래가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00년이 지나면 큰 난리가 나서 여기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까지 예언을 하고, 이 경복궁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남산이 있고 더 멀리 관악산이 있는데, 지금 한강 너머 관악산을 보시면은 이 산이 좀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악산이나 금강산이나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을 우리가 화산이라고 합니다. 마치 불꽃이 올라가는 형상, 불이 타는 형상과 같다 해서 이것을 화산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만은. 그래서 이 관악산의 불기운 때문에 장안에 큰 화재가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물에서 사는 짐승인, 상징적인 짐승인 해태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에서 살면서 물은 불을 끄기 때문에 전설에 보면은 불을 삼키는 그러한 짐승이다 하는 뜻으로 경복궁 앞에다가 옛날에 해태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부적 형태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해태상이 그 불을 꺼주지 못했고 결국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적 형태는 마음의 유안은 줄지언정 실제로 그 작용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 3회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3회가 아니라 2회 때 오생의 성정에서 동대문만이 유일하게 흥인지문이라 해서 갈지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대문에서. 그것은 이 동쪽에 해당하는 좌청룡, 즉 낙산이 지금의 해화동에서 삼성교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너무 낮아서 왕의 장남이 결국은 수명이 짧고 왕의 계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뜻으로 산이 마치 움직이는 모양에 해당하는 글자가 갈지자가 되므로 이 갈지자를 유일하게 동대문에다가 넣어서 흥인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태상과 마찬가지로 그 왕의 장남을 보호하고 수명을 길게 하는 그러한 부적 형태로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조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장남이 왕이 된 것은 세종대왕의 큰아들이신 문종대왕입니다. 문종이 장남으로서 처음으로 왕위 계승을 받았는데 4년 만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고요. 두 번째 장남이 누구냐 하면 단종입니다. 문종의 아들 단종인데 단종도 2년 만에 자기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뺏기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 다음으로 쭉 둘째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다가 연산군이 또 장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연산군도 결국은 쫓겨나서 왕권을 뺏기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이조 역사를 보면은 거의 27대 왕 중에서 장남으로 이어진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장남으로서 정치를 잘한다거나 오래 사는 장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자기 동생인 셋째인 세종대왕한테 물려주고 왕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양반은 오래 살았던 것이지, 만일 왕이 됐다고 한다면 그분도 장남이기 때문에 아마 수명이 길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 경복궁 하나만 보시더라도 2조 500년사가 바로 이 풍수지리라는 학문을 입증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소위 직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산을 사놔가지고 여기는 좋은 자리다 해서 100만원짜리 사다가 1억에 팔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갖가지 이 사기를 치는데, 이 직관들이 사기치면은 금방 들통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기꾼이 많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수지리라는 학문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청계천이 세금정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즉 경복궁에서 보면은 오른쪽에서 세금정에서 흘러와서 중량천으로 해서 이게 좌측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한강물을 보면은 강원도 쪽에서 오는 북한강과 충청도 쪽에서 올라오는 남한강이 합쳐진 곳이 양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양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강으로 흘러서 이것이 서해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천 물과 한강물의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건 정반대로 흘러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역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수운과 역의 역자 반대도 그 역자를 써서 역한다는 역자를 써서 역수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풍수지리 공부를 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은, 청계천에 즉 세금정에서부터 청계천으로 흐르는 물은 경복궁에 앉아서 보면은 좌청룡인 낙산이 그것을 흘러가지 못하게 가두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화살표대로 보시면은 경복궁에서 보시면 인왕산이 그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로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풍수라는 것은 장풍득수다 그랬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잠재우고 물은 얻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뒀을 때 얻는 겁니다. 이것이 곧 재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백호인 인왕산이 너무나 좌청룡, 즉 아들에 해당하는 낙산보다도 딸이나 며느리에 해당하는 우백호가 강하기 때문에, 인왕산이 바위로 돼서 아주 큰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조 역사를 보면은 이 딸이나 며느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며느리 집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외척입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가 60년 동안 세도를 누렸고, 그리고 이 여자들, 즉 인수대비나 이런 대비들 보면은 여자들의 입김이 세서 여자들이 마음대로 그 왕위를 바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 경복궁 털어보면은 여자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이승만 박사 때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외국의 여자이면서도 입김이 세가지고 박마리아 여사나 이러한 그 문제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쪽이 여자가 되고 재물이 되기 때문에 재물로 인한 말썽 또는 여자로 인한 말썽, 또 우리가 아들을 보더라도 좌청룡이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백호는 작은아들도 해당이 됩니다. 딸과 며느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또 말썽을 피울 확률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청와대나 경복궁이나 이러한 터가 바로 이 사신사에 의해서 그러한 기륭화복이 전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이지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2조 500년사와 해방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신사에 의해서 모든 기능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사신사의 작용과 또 이 사신사에 의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남산의 생김이나 또 북악산의 생김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